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이제 앞으로 25강 내용을 듣게 될 텐데요. 심리복지 상담사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최연희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심리 상담사라는 말 들어봤고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은 그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했던 일, 심리상담사가 했던 일이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고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는 그 둘을 같이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내용을 좀 꾸며봤고, 일반 대학에서도 학부에서도 이 심리복지학과라는 게 개설이 된 지가 한 3, 4년 혹은 그 이전에 뭐 몇 개 대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실제로 필드에서는 심리복지 상담사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좋은 기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는 심리복지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심리복지 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 25차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은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진로가 어떻게 꾸려져 있고 또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 좀 잠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25차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심리복지사, 심리상담사 플러스 사회복지사의 결합형 표현인데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복지하고요 심리학하고 서로 플러스 되어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드러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이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직군의 일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필드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삶을 꼭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융합형이에요. 상담 심리, 사회복지 이게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나중에 과정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담 심리에서 다루는 내용하고요.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고 심리상담에서 다루는 이론이 사회복지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다뤄지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사람을 다루는 휴먼 서비스를 행하는 직군의 일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애로점을 갖고 있고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욕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이 과정 전체의 핵심 키워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21세기형 상담 심리 전문가의 양성이라고 했어요. 상담 심리는 이 상담 심리학이라는 거, 사회복지학이라는 건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초창기의 심리학에서 다뤘던 것들이
지금 뭐 세기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20세기 초반부터 진화하기 시작을 해서 21세기 지금까지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삭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21세기형에 맞는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의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어요. 뭐 늘상 TV나 매스컴을 보면 뭐 조금 있으면 한 30년 후는 일본처럼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기기에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복지 실천 역량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는 해요. 예전에는 우리 기관에서 사회복지 혹은 상담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면 됐어 라고 했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 돼가고 있는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의미 부여라든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일선에서 일하는 상담가들의 역할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사회적 현상의 기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어느 부분은 사명감 플러스 책임감을 갖고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제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나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선문대라든지 신라대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 학부가 아예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학생들, 사회인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 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더 해야지만 그 학부를 졸업하고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구청 통합 사례관리자, 학교 상담이나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삶, 구마다요, 자치시마다 그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다 존재를 하거든요. 혹은 뭐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인력센터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많이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인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얼마든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희소식이 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도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중독 상담 혹은 아동 상담이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요 단계에서 난 자격증 땄으니까 그만 제발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상담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여성의 전화나 쉼터. 그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과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어렵게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여성의 전화를 하면 따스한 목소리로 위로를 해주거나 자기 이야기를 경청을 해주지 않아서 2차, 3차 정서적인 피해를 봤다라는 컴플레인이 제일 많거든요. 그 얘기는 전화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멘트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되기도 하고, 혹은 무성의하고 딱딱한 어떤 전화기 너머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더 받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취득을 하고 또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면 우리가 과정 속에서 배웠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혹은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관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정관리를 잘 해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미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그런 개인적인 시간도 저는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매번 들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실 거고 이런 곳에 도움을 의뢰하신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상처가 요만큼은 더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명감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다라면 힘들 수 있다라는 말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듣기로 마음먹은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접속을 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은 숙지를 하시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거, 이거는 희소식이겠죠.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도 일을 하냐면 공무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매번 그 임용 시험 있거든요. 이런데 좀 생각을 하셔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 혹은 보건의료시설, 요즘에 사실은 더 이쪽 그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줄 그 어떤 인력이 되게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나 재단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볼 수 있는 거. 그런 재단, 초록 어린이 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상담사들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탄을 받게 되거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심리 플러스 사회복지 플러스 그 다음에 심리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개괄적인 어떤 원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꼭 한번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25차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개념, 그 다음에 상담 심리 영역, 그 다음에 심리평가나 진단 영역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사회복지나 상담심리나 서로 상호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얘기를 듣다 보면 저번에 저거는 성격심리학에서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또 들으셔도 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가 뭐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나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과 법령과 뭐 이런 것들도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 심리, 발달 심리, 심리학개론, 성격 심리학개론.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심리학도 요즘들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정서적인 불안이나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나 분별력을 키워야만 그 실질적인 실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동 청소년 상담이나 상담 이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드렸던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상담 스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코칭.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족과 젠더의 의미. 젠더 갈등이 요즘 들어서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총 25차 시에서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로는 일단 뭐 흔히 알고 있는 지능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MMPI2라고 왜 심리상담센터를 가면 기본적으로 하시는 몇백 문항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평가지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단순한 설문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감정을 그대로 투사할 수 있는 투사 기법,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번에 저랑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OT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성장하자. 혼자서는 성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한 목적을 갖고 같이 임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길, 방법, 또 다양한 내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관한 혹은 이론들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OT 때 설명드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 1강부터는 복지가 뭐고 상담이 뭐고 코칭이 뭐고 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강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